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 도시농업관리사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최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프라인으로 도시농업관리사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는데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을 하고 있는 또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관리사분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온라인 교육에서 사용될 자료들은 저희가 미리 메일로 송부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꼼꼼히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출석 체크를 위해서 사용자 이름을 문자에 안내해드렸다시피 지역 교육기관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석 체크를 위해서 사용자 이름을 문자에 안내해드렸다시피 지역 교육기관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이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출석 체크를 할 예정이니까요. 잊지 말고 끝까지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계셔야 돼요. 네, 오늘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운영 방향 또 사업 운영 방향 공유를 시작으로 자유학기제 및 사업 운영에 관한 당부사항을 전달해드릴 거고요. 또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학교 텃밭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농업관리사 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은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운영 방향 공유를 시작으로 자유학기제 및 사업 운영에 관한 당부사항을 전달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도시농업관리사 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농식품부 이진희 사무관님께서 지금 옆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무관님 준비가 되셔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참여하신 분들께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농림축산식품부 이진희 사무관입니다. 박수. 네, 그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교육으로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향 공유에 대해서 교육이 진행이 될 건데요. 다시 한번 그 첫 번째 교육으로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향 공유에 대한 교육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진희 사무관님께서 바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 운영 개요 및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 식사하시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좀 한참 졸릴 시간인데 이게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재밌게 운영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건데 혹시 오늘 교육에 지금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좀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텃밭, 옥상 텃밭, 변명녹화 등 다양한 생활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도시농업 공간 조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도 하고 있고 박람회 개최를 통한 이제 홍보 등 이런 다양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건축물의 내외부, 옥상, 토지, 장소 등에 따라서 그 유형을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다 같이 제가 따라 하신다고 알고 있고 하나씩 읊어서 다 같이 말씀해 볼까요? 첫 번째는 주택 활용형,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린생활형, 세 번째 도시명,
네 번째, 농장형, 공원형. 자,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참 들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면이 잘 못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학교 교육형, 이게 마지막에 도시농업 유형 중에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도시농업도 분명 중요하지만 이제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이제 학교 교육형 도시농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학생들이 농업을 접함으로써 농업 농촌의 중요성을 깨닫고 농업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은 좀 힘들고 뭐 유망한 직업이 아니다 뭐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의 농업, 국민 경제의 기초가 되는 농업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학생들이 전환될 수 있고, 더불어 이제 농업 노동을 체험함으로써 이제 타인의 협력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제 공동체 의식 형성한다던가 청소년기의 인성 함양, 그다음에 정서적인 안정, 뭐 실생활 개선 추구까지 다양한 이제 효과를 추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제 올해도 잘 추진이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이제 도시농업 관리사 여러분들께서 이 역할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그 당부 말씀으로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이걸 먼저 이제 그 도시농업 관리사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마음속에 담아놓고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이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70개 중학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전 워크숍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제 사전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다음 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할 건데, 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우선 사업 운영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그다음에 교육부, 농촌진흥청 이제 3개 기관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모기간 거쳐서 학교 공모기간 거쳐서 지금 학교를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담당 교원과 도시농업관리사 사전 워크숍이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뒷부분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사전 워크숍 1, 2차로 나누게 되었는데 지금 이때는 담당 교원과 도시농업관리사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을 이렇게 계획을 세울 건지에 대한 협의를 하는 워크숍입니다. 그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 운영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계획서에 포함돼야 되는 내용은 수업 일별 활동 주제 및 활동 계획, 그다음에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 계획, 학생 교원 대상 수업 후 평가 일정에 대한 이제 사후 조사, 이 내용들이 포함해서 이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세부 계획서 내용에 대한 예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제 학교에 나가다 보면은 여기 지금 무엇보다 이 텃밭 활동하다 보면은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전에 대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옥상이나 이런 학교 텃밭을 활용해서 하다 보면 또 좀 소재지가 멀리 있는 데로 이동한다던가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장난을 한다든지 단순한 싸움 이런 걸 비롯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큰데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텃밭 활동에 필요한 활동에 알맞은 복장과 신발 착용에 대한 안내라든가 장갑 등 보호장구 착용 안내, 이제 호미 같은 경우에 손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농기구 등의 특징과 사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이라든가 이제 학교 밖으로 이동할 때 상황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등이 필요합니다. 네, 세부 계획서 내용이나 이제 그 수업 평가, 강의 평가에 대한 거는 그냥 서식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다 하고 나서는 결과 보고서와 수업 평가 결과를 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출 날짜는 추후 공지해 드릴 거고, 이제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수업일별 프로그램 진행 결과지와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활동했던 사진 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수업 평가에 대한 결과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서식은 마찬가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을 다 하고 나서 12월 정도 되면은 이제 결과 보고 대회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 텃밭 70개 학교가 그동안 활동했던 거에 대한 이제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이제 시상도 하고, 그다음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공유를 해서 이제 내년도 사업 때 또 개선할 점을 보완해서 반영할 거고요. 이건 12월 중이고, 그다음에 이 운영 끝나고 이제 우수 단체나 개인에게는 상장도 주어질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학교 텃밭 운영 계획 및 방향에 대해서 설명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희 사무관님께서 정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선생님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주은 선생님께서 자유학기제 및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당부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관리사분들에게 교육을 해주시기 위해서요, 정말 먼 걸음 해주신 꿈나래 교육원의 이주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하고 계신 이 도시농업관리사 선생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꿈나래 교육원 파견교사 이주은입니다. 원래 소속은요, 대전에 있는 유성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담당 교사이고요. 올해 대전 꿈나래 교육원이라는 공립 대한교육 위탁센터, 저희가 흔히 줄여서 위스쿨이라고 부르거든요. 위스쿨에서 지금 파견 와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돼서 정말 아쉽지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주은 선생님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도시농업관리사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학교 텃밭 활동을 위한 2022년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유학년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3년부터 교육부가 야심차게 저희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온 교육 활동입니다. 꿈, 끼, 진로 탐색, 그리고 시험이 없고 행복, 이유 있는 쉼표, 자유라는 용어로 자유학기제 또 자유학년제를 저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학기제로 2013년에 시작을 해서 2018년 자유학년제가 전면 실시를 되고 있는데, 저희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로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예술체육 활동에 너무 집중하는 그 방향을 조금 개선하고자 그 교과 그리고 체험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나를 공부하자라는 자유학기제라는 슬로건으로 변화를 줬고요. 최근에는 더 잘 배우고 더 잘 가르치는 자유학년제가 되자라는 슬로건으로 최종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에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사실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학교 현장에는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원격 수업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 원격 수업 이후에 사실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체험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제약들을 받았습니다. 2022년인 현재는 조금 풀려서 아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대면으로 올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험 활동도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살아갈 이 미래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면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남다른 상상력과 새로운 관점을 갖는 교육이고요. 그리고 정해진 정답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아이들 스스로 다양한 정답을 도출해내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러한 교육이 바로 자유학년제 교육을 통해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2013년에는 자유학기제를 시작을 했고 2017년까지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자유학년제로 지금 변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학기제는 총 한 학기만 저희가 4가지 영역을 운영을 했고 한 학기에 170시간 이상, 즉 주당 10시간 정도를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를 모두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 2개 학기에서 221시간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실시되는 2025년부터는 다시 자유학기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학년제가 추진하고 있는 목적은 크게 3가지입니다.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자. 그리고 학생들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주자. 그리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도록 만들어주자라는 목적으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있는 행복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가 추진하는 방향을 살펴보시면요. 총 4가지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자. 이전에는 사실 교사 중심이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유학기 활동을 활성화시키자. 뒷부분에 자유학기 활동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키워줘야 되는 역량들, 그리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진로 교육을 활성화하고 강화하자라는 추진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법을 보시면요. 학생의 희망과 수요를 반영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오전에는 주로 교과를 통해서 그리고 오후에는 자유학기 활동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교과 수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를 중점적으로 했고 교사 중심의 교육이었고 강의식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학년제가 들어가면서부터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 되었고 그다음 강의식이 아닌 활동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에 저희가 집중하면서 진짜 배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교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방법은요.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전에는 교과 수업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오후에는 자유학기 활동 4가지 활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학생들의 스스로의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학생의 희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자유학년제 평가 부분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평가의 기본 방향은 저희는 지필식 총괄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지필평가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이 평가를 받게 되냐면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자기성찰평가, 결국 자기평가고요. 포트폴리오 평가는 과정을 평가하겠다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것들이 다 모여져서 학생들의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로 나타납니다. 학교 텃밭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이 활동의 목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목적이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투입이 되었는지 참여도와 성취 수준을 통해서 아이들을 평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들께서 직접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임장지도를 들어오시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하시면서 선생님들께 아이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말씀해 주시면 그 선생님들 담당자분들께서 서술식으로 기재를 해 주실 겁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유학기, 자유학년제의 평가는 과정 중심의 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요. 10가지 활동을 했더라도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성장한 부분에 집중해서 아이들의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관리사 선생님들께서도 학교 현장에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실 때 아이들의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학기 활동의 교육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자유학기 활동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학생 중심으로 편성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좀 제약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수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강제로 끌려온 것보단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참여도는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 활동은 총 4가지 활동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이렇게 총 4가지로 활동이 구성이 되는데, 학교 텃밭 활동은 진로탐색 활동이나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이 아마 투입이 돼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담당하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주제선택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주제선택 활동은 기본적으로 사실 교과에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하지 못했던 주제들을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끌고 와서 그것들을 아이들과 체험과 학습으로 연계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동기도 유발을 하고요. 전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주제선택 활동의 목적입니다.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이 당연한 것이고요.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부분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도가 조금 더 다를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학교, 그러니까 제가 원소속 학교인 유성중학교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주제선택 활동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고요. 저도 학교 텃밭 활동이 대전에 작년에 만약에 지원을 했었더라면, 사실 대전이 빠졌다고 들었거든요. 지원율이 적어서. 그래서 했더라면 저는 분명히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했을 거고, 그랬다면 선생님들과도 직접적으로 만나 뵙게 되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대전은 좀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됐고 올해는 5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활동은요, 예술체육 활동인데요. 학교 텃밭 활동은 이 예술체육 활동으로 편성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요. 이 예술체육 활동은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일문화, 즉 미술이나 음악, 그 다음에 일체육 활동을 선택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진로 탐색 활동은요, 진로 학습, 진로 검사, 진로 체험, 진로 포트폴리오 등을 섞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텃밭 활동은 이 진로 체험 활동에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농부가 어떤 직업인지, 그리고 선생님들 스스로의 직업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했던 진로 탐색 활동입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고요. 아쉽게도 저는 이제 도시농부, 이 도시 텃밭 활동은 이 프로그램에는 활동을 못 해봤어요. 다만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학교 이전의 학교에서는 지원을 받아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전 신계중학교를 나가시는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그 신계중학교의 텃밭은 제가 지원을 받아서 구성을 했던 텃밭입니다.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운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요. 이 동아리 활동에서도 역시 학교 텃밭 활동이 많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로 학생 스스로 선택해서 운영이 되는 만큼 이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 텃밭이 구성이 된다면 아이들이 굉장한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아이들이 사실 다 스스로 선택해서 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들에 따라서는 아이들 학생 수가 남아서 어거지로 구성된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 친구들의 그 흥미를 얼마만큼 더 높여주느냐가 선생님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굉장히 힘든 역할을 제가 좀 부여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이 농업이라는 것, 그리고 학교 텃밭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 성장하는 이 식물들을 조금 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분명 이 호기심 그리고 관심을 최대한 끌어올리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아리 활동도 이렇게 활동을 했던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 텃밭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 아이들과 함께 하실 때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면, 그리고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주시면 좋은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학교 텃밭 프로그램 운영 시의 협조 사항으로 제가 몇 가지를 적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가 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역 수칙을 정확하게 지키시고, 선생님들도 지키시고 아이들도 지킬 수 있게 안내해 주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유학년제에서 학교 텃밭 활동을 담당하시는 임장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이 임장 선생님들과의 지속적인 협조, 긍정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결, 수업 중 학생 관리는 이 임장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해주실 부분이에요. 만약 학교 현장에서 이 임장 담당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관리를 안 해주신다면 선생님들께서 활동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사전에 출결이나 수업 중에 학생 관리들을 좀 도와달라, 협조해달라라고 먼저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려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학생들의 수업 참여 및 활동 시의 특성 파악은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임장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그 파악한 내용들을 도시농업관리사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주신다면 서로 굉장한 윈윈이 되는 교육활동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활동 후에는 선생님들께서 학생생활기록부에 활동 중에 학생들이 보여준 수업 참여 모습, 그리고 활동 특성에 대해서 적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건 교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는 않으실 건데요. 일부 선생님들은 사실 오시는 강사님들께 이 부분을 조금 넘기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임장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도시농업인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여한 모습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멘트를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면 담당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에 이 학교 텃밭 활동에 참여한 아이들을 굉장히 잘 써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아이들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자신들이 활동했던 평가받은 부분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가지 활동을 했다. 이 10가지 활동을 모두 다 적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긍정적인 성장 부분을 보여줬던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학생부에 적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소속이 유성중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유성중학교가 총 5층 건물이거든요. 이 5층 텃밭의 모습입니다. 저희 학교는 1000명 정도 되는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대전에서 5번째로 큰 학교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학교가 이 텃밭이 되게 작아 보이실 수 있는데 아마 대전에서 가장 큰 옥상 텃밭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 학교 텃밭을 교육 활동에 적용할 때 저희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4가지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교육적으로는 수업 흥미도를 향상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식물에 대한 관찰력, 사물에 대한 관찰력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회적 효과로는 근면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책임감, 준법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서적 효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스로 작물을 키워보면서 그 작물을 성장하고 나중에 수확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감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학교 텃밭 활동을 하려면 신체적인 활동이 따라야 되는데요. 야외 활동이 증가되면서 운동량이 증가하게 되고 근육 기능도 발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 텃밭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이제 제가 작년까지 아이들하고 했던 활동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상추를 심고 수확하는 활동들을 했었고 가을에는 김작물을 수확하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에 2021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찍으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사실 더운 굉장히 여름날이었거든요. 고생은 좀 했지만 굉장한 추억이었고 저희 학교 옥상의 텃밭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고 아이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어땠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사실 벅찼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현재 있는 꿈나래 교육원이고요. 저희 꿈나래 교육원은 그러니까 대전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립 위탁교육센터입니다.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있고요. 올해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아이들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는 자유학년제 이제 학교가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신청을 좀 못한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원에도 이렇게 텃밭이 있고요. 이 아이들에게 이 학교 텃밭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굉장한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대전의 도시농업 전문가 협회에서 지원 오신 강사 선생님입니다. 아이들 저희 작물 심을 때 교육을 해 주셨고요. 중간중간 오셔서 관리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텃밭 가꾸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활동으로 연계를 했는데요. 이 감자를 저희가 7월에 수확을 했거든요. 이 수확한 다음에 주변 주민들, 인근 주민들과 그리고 옆에 이제 교육지원청, 상가 이런 부분에 함께 나눔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학교 현장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많은 교육들을 하시겠지만 단순히 심고 기르고 작물을 알아가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나눔까지 아이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배려하고 나눈다는 과정을 이어서 교육을 시켜주신다면 더 좋은 교육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진행해 주신 이주은 선생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유학기제가 무엇인지 또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당부사항에 대해서 다들 잘 들으셨죠? 네. 네, 저희 댓글창으로 한 가지 문의사항이 들어왔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네. 네.
네, 서울도시농업포럼 정재훈 님이 반 담임 선생님이 임장교사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임 선생님이 되실 수도 있지만 아니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들로 학교 현장에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담임 선생님들보다는 그 프로그램을 직접 개설한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비교적 대부분은 이 학교 텃밭이나 농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함께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충분히 답변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강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영민 연구관님의 강의인데요. 저희가 1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주은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영빈 연구사님의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 소개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 댓글창에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영빈 연구사님, 이 시청하고 계신 도시농업관리사 선생님들께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영빈 연구사입니다. 네, 원래는 저희 생활농업실의 실장님이신 윤형건 연구관님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어제 코로나 확진되셔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제가 대신 왔고 좀 마스크를 쓰고 발표를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발표해야 할 강의를 이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이번에도 여러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표할 것은 이제 학교 텃밭 조성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텃밭은 학교 교육형은 도시농업에서 이제 참여율은 거의 40%에 육박하도록 이제 조사가 되어 있고요. 참여율이 제일 많은 도시농업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교 텃밭 정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시는 도시농업관리사 선생님들도 분들이 더 전문가이시고 사실 더 현장에서 많이 이제까지 이 사업이 지금 18년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더 노하우가 더 많고 이제 진행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뭐 다들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크게 많이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긴 한데요. 저희가 작년에까지 이제 제가 진행했던 국민전택디자인단에서 이제 도시농업관리사 선생님들, 뭐 농업 농장분들, 이제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장학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모여서 이제 국민정책디자인단이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왔던 이제 그런 학교 텃밭에 대한 아쉬운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 이제 학교 텃밭 공간 조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학교 텃밭을 심사하러 다니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특히 도심에 있는 수도권이나 이런 공간을 보면은 이제 재배 장소가 부족하고 이런 아쉬운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저 그러면 이제 학교 텃밭 정원 구성 요소인 이제 재배 장소, 뭐 통로, 활동 장소, 장비 보관 장소, 뭐 퇴비화 장소, 빗물 이용 시설 이런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보통 이렇게 노지형이라고 하는 뭐 학교 텃밭 공간은 사실 도심에서는 이제 많이 보기는 힘든 유형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완주군에 있는 이렇게 시골 이렇게 유유지가 많은 학교인 공간에서만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루형은 이제 보통 학기가 일찍 이제 시작하기 전인 뭐 감자 심을 때나 이제 고구마 이럴 때 많이 또 이용하시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화단형으로도 이렇게 심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습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환경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생태논이나 이 습지형 하긴 하지만 이제 모내기, 벼나 밀 심기를 이제 고무 다라이 같은 데서 이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교회 노지형도 있고요. 제일 도심에서 많이 이용하고 저희가 많이 학교 텃밭 수업으로 이용하는 형이 이제 상자형인데요. 이런 재배 틀형을 이용해서 저희가 많이 학교 텃밭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저희 원예원에 있는 이제 높임 하단형을 찍으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실내에서 하는 거고, 이거 이제 학교 텃밭 디자인 유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넣으신 것 같아요. 달팽이 모양이 이제 상추 품종별로 해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넣으신 게 있는 사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꽃으로서 이제 별 모양을 보여주는 이제 요새는 이렇게 학교 텃밭 같은 데 다녀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교육적으로 이용하는 상추, 뭐 방울토마토 이렇게 채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허브는 당연히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고요. 활동목 프로그램으로. 그다음에 뭐 동방식물로 하는 이제 메리골드를 심어서 염색이나 이렇게 꽃차 이런 걸로 활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이제 프로그램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런 꽃 같은 걸로 해가지고 꽃꽂이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때 이렇게 꽃을 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적인, 그래서 이제는 직사각형인 사각형 틀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재배하는 것보다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이제 사물 모양 디자인을 이렇게 넣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저도 이제 초등학교를 담당하고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초등학교 담당하면서 이제 과제를 작년까지 수행하면서 이 사물 모형 디자인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요. 엊그저께 이제 학교 텃밭을 이제 심사하러 가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저희께 도입된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이 약간 이렇게 이게 달팽이 모양처럼 생긴 이렇게 디자인, 근데 이런 부산시에서 이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고 네, 이렇게 다양하게 좀 직사각형이 아닌 다양한 모습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첫 번째 있는 거는 저희 시험 포장에 있는 이제 아이들 맞춤형 농업 체험 텃밭 정원을 이제 사진으로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달팽이 벽돌로서 이제 달팽이 모양을 표현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배틀로 달팽이 모양을 또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학교 텃밭 모양은 사실 진짜 부지가 넓은 학교에선 가능한데요. 저희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네, 이거는 저희가 직접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했던 이제 전주의 한 학교의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제 통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통로의 보행 장애 제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지금처럼 비가 많이 내릴 때 사실 아이들이 질퍽질퍽하고 이러면서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보도블럭이나 이런 거나 바크를 깔아서 아이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행로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놓고 야자 매트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학교 텃밭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활동 장소가 필요한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파고라 같은 데나 이제 책상을 필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아이들 수업을 이제 텃밭 활동을 하고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이제 필요하고요. 이게 사실 학교 다니다 보면은 이제 현장에서 제일 이 시설이 미흡한 부분도 있긴 또 이제 제일 갖춰지기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들어보면은 그다음에 이 퇴비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사실 학교 텃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시농업관리사 선생님들이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 좋지만 이제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걸 관리하는 데 입장에서 이제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퇴비아를 계속 꾸준히 하는 건 교육적인 차원에선 좋지만 이게 저희도 사실 꾸준히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근데 이게 교육으로 연계를 하면은 지금 생태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교육에 연계를 할 수 있는 좋은 네,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빗물 이용 시설은 당연히 이제 모아서 이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이제 고무 다라이 하나만 놓아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학교 텃밭 이용하실 때 이제 저희 관수 시설, 수도 시설이 멀리 있을 때 차라리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조성된 학교 텃밭을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에 이용하실 수 있는지 재배 및 관리를 보면은 보통 첫 번째 저희가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이제 어떻게 우리는 어떤 작물을 언제 어떻게 어느 시기까지 하실지 보통은 이제 이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이 이거는 이제 2학기 때 시작하다 보니까 보통은 김치 채소나 이런 허브류를 많이 그동안 계속 수업을 많이 이용했으니까 이제 그런 작물의 재배 기간을 세우고 이제 씨를 뿌리고 모종 기르고 이제 텃밭을 만들고 이제 물 주고 잡초하고 이런 그다음에 이제 수확하고 활용하는 이제 재배 관리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크게 보면은 이제 처음 이제 오리엔테이션 지금 저희가 이제 아이들과 다음 달에 만나면 이제 하는 것과 이 디자인하고 이제 만들고 이제 재배 관리하는 이제 1년에 이제 수업들을 이제 꾸준히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 초등학교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보통 요리할 때 제일 아이들이 그런 만족도가 높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장식물 만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학기 이제 예술 활용형의 저희 그 전 과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연구 과제 이제 설명 프로그램 안을 만들어서 제시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즐기는 이제 보통 마지막에 이제 팜파티들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해서 이제 뭐 농장을 가던 게릴라 가든이 하던 이제 저희 쪽에 이제 견학을 와서 이제 한번 저희 직업 체험하는데 이제 저희 기관에 방문해서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견학 진로 체험도 이렇게 하시는 이제 학교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학한 거를 기부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자유학기제 활용 학교 텃밭 프로그램 연구했던 이제 결과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저희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또 주제 선택형, 동아리형, 예술 체육형, 이제 진로 탐색형으로 했는데요. 주제 선택형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과 이제 원예에 대해서 이해하고 심도 있게 이제 탐구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했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독서와 원예를 결합하든 이제 뭐 과학과 이제 텃밭 활동을 동아리를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제 다양한 학교도 보았습니다. 이제 진로 탐색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씨 아프터 플라워시나 뭐 4차 혁명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원예 텃밭 활동으로서 이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를 소개하고 그런 거를 촬영한 이제 동영상 같은 것도 저희 구농사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프로그램에 이용하시는 이제 그런 활동 이제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예술 체육형은 정말 조금 저희 텃밭 활동하고 이용하기엔 조금 거리감이 멀긴 한데요. 이제 그런데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텃밭 작물을 수확해서 이제 꽃 같은 걸로 이제 뭔가 예술적인 조화나 뭐 미술로 이용하던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했던 주제 선택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물을 이제 심고 재배하는 시간 중심형의 이제 텃밭 활동 전반적인 것을 이제 텃밭 활동을 하면서 원예와 농업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이걸 기본적인 목표를 삼고 이제 프로그램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 선택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자율성,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자율성을 중시했고요.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유능감, 이제 아이들이 서로 텃밭 활동하면서 사회성에서 이제 그 관계성을 이제 기본 심리 욕구 3개를 보고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텃밭으로 나를 채우다라는 이 책을 이제 재작년에 발간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이게 시범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 이제 기술보고과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주도해서 이제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동아리를 해서 이제 주도적인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이 같이 관계적으로 실천하는 건데요. 이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작년 같은 사례를 이제 이거 학교 텃밭 저 책자를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독서 활동과 원예를 하기도 하시고 뭐 과학 이번에 어떤 학교 텃밭 심사를 가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천문, 지구과학 이런 거랑 결합해가지고 텃밭 활동을 같이 또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 과목과 연계해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진로 탐색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양하게 접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되게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직업도 있고 저희가 왔던 이제 농업연구사라는 직업도 있고요. 농촌지도사라는 직업도 있고 뭐 가드너도 있고 생각보다 되게 화훼 육종가도 있고 뭐 그다음 플로리스트도 있고 되게 다양한 직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소개하는 저희가 동영상도 지금 업로드돼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이제 학교 프로그램에 이용하시는 이제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텃밭 활동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연계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제일 이제 하는 이제 4차 혁명과 AI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드론 비행 이런 것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으니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진로 탐색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텃밭에서 이제 식물을 알아보면서 자기의 성찰을 하면서 직업을 이해하고 이제 진로를 자기가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일렬로 이제 진로 탐색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술형 학교 텃밭 활동의 기본은 이제 보통 이제 창의적 체험과 미적 감수성을 습득한다는 이제 목적으로 이제 음악, 미술, 뭐 체육 활동을 하는데 보통 이제 텃밭 활동을 하면은 사실 기본적인 신체 활동은 이제 한다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텃밭 활동의 효과로서 많이 그 말씀을 이제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텃밭 작물로서 이제 미적 이제 조화, 회화나 조형, 조소 이렇게 하면서 또 그리고 저희 중학교는 아니지만 유아 텃밭 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텃밭 원예 프로그램으로서 뭐 국어
활동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과 뭐 시 쓰기 이런 식으로도 활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중학교에 연계해서도 이렇게 활동할 수,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 이게 재작년에 전주에 있던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주제 선택형, 진로 탐색형 이렇게 동아리형 함께 했는데요. 저희도 재작년에 코로나 한참 했을 때 이거 담당했던 연구사님이 되게 힘들게 비대면으로도 하고 줌으로도 많이 했는데 되게 힘들게 이어갔는데 이제 작년에 저 이거 활동 사례 이거 책자 보니까 이제 작년에 되게 힘들게들 다들 하셨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좀 대면으로 많이 이 텃밭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이런 걸 많이 이용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아 대상 프로그램에서 이제 토닥토닥 얼마나 커니 언어 표현력 이게 보통 이제 아이들랑 시랑 이런 거 썼던 거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걸 했던 책이거든요. 그다음에 디자인 초등학교 때 사실 여기에는 안 들어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뭐 농업 체험이던 진로 중학교 같은 경우도 아까 안 나와 있지만 뭐 텃밭으로부터 나를 채우다 뭐 하면서 저희가 최근에 많은 책을 또 냈어요. 근데 여기 반영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동서남북이나 농사를 오셔서 저희 작년에도 지속 가능해서 초등학교로 해서 연계한 농업기술 박람회 뭐 동영상이든 그래서 텃밭 활동에서 하나하나 챕터로 유튜브 왜냐면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 해서 저희도 대면으로 텃밭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영상들을 많이 저희도 해서 많이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관리사 선생님들이 이거 만약에 활동을 프로그램 계획하면서 많이 활용하셔서 이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일단 발표를 진행해 주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영빈 연구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용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원예와 농업에 대한 이해도 참 좋지만 요즘 아이들도 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 텃밭이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또 사회성을 올리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이 조카를 둔 이모로서 관심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김미진 교수님께서 도시농업관리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공유하는 시간이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김미진 교수님께서는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개인 인터넷 회선 상태에 따라서 화질 저하나 끊김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발표해 주신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리사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도 집중해서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미진 교수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농업관리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안내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도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해서 자료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농업관리사의 일자리 창출 사례에 대해서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대구 가톨릭 대학은 1914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개설된 대학입니다. 오래됐죠. 그리고 안과 대학도 있고 학부도 있고 학과 전공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 대학원, 특수 대학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캠퍼스는 4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에 있는 효성 캠퍼스가 메인 캠퍼스이고요. 대구 광역시 내에 유스티노 캠퍼스, 루가 캠퍼스, 감삼 캠퍼스가 있습니다. 저희 도시농업관리사 또는 학교 텃밭 관련된 그런 것들은 효성 캠퍼스와 감산 캠퍼스 두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직 및 인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유관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산학 협력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린케어, 치유산업 전문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반려식물 전문가 양성을 주제로 하고요. 그걸 통해서 도시농업관리사 양성이나 생활농업 전문가 양성, 또 스마트 원예 교육 사업, 찾아가는 반려식물 케어 사업, 찾아가는 도시농업 전문가 사업 같은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모토로 합니다. 농촌진흥청 지정 치유농업 양성기관이고요. 현재 2급 치유농업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치유농업 전문가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드닝 사업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장애 아동 및 발달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산림청에 그 국립수목원 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고요. 또 대구시청 사업으로 지역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가든 조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 과정은 2018년부터 시작이 되어 현재 311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습니다.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생활농업 전문가 과정은 202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80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학교 텃밭 사업을 수행하여 학교 텃밭을 통해서 298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 사업인 2급 치유 농업사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국립수목원 사업인 치유 가드닝, 원래는 2022년도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농업 가드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유 및 복지원에서 사업이나 또 일반 평생교육원 사업으로 복지원에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기타 시단체 또는 도단체 같은 데에서 사업을 다양한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좀 많죠. 지금 현재 지금 치유 및 복지원에서 하나 빼고는 둘, 셋, 넷, 7개의 과정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니까 도시농업관리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11명이 현재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일 처음에 하시는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자격을 따면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답변은 다 알고 계시는 사이트지만 모두가 도시농부에 들어가서 채용 안내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들어가서 뭐 시도별 이렇게 근무 지역이나 구체화된 검색을 통해서 한번 일자리를 찾아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좀 다양한 일자리들이 별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요. 대부분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모두가 도시농부를 통해서 일자리를 갖는 것을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도시농업 관리사가 개인이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은 힘들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작은아마 일자리를 조금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구가톨릭대학만의 도시농업관리사의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투 트랙으로 갑니다. 두 가지 트랙으로 가는데요. 하나는 봉사입니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거나 여기는 수료생도 포함합니다. 과정을 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2021년도에는 게릴라 가르닝 사업을 수행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2022년도에는 도시농업 박람회를 홍보하고 대구 꽃박람회에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봉사를 통해서 도시농업 관리사 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돕고요. 또 하나는 도시농업 관리사의 정규직은 아니지만 비정규지만 일자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과정을 수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일부는 현재 강사로 저희 기관에서 또한 또 다른 기관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2021년에는 찾아가는 도시농부 학교에 저희 선생님들이 파견이 되었고 또 2021년도에 찾아가는 화초 돌봄 서비스에 저희 선생님들이 파견이 되어 활동을 하였습니다. 도시농업 박람회 텃밭 활동 지원 사업에도 지금 선생님들이 파견 나가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2022년에는 찾아가는 화초 돌봄 서비스 사업을 저희가 운영기관으로 확정이 되어 지금 수행을 막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또는 비정규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본다면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도시농업 관리사가 정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아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런 선생님들의 수혜를 받는 다양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이 아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서 도시농업이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 관리사의 봉사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나 경상북도 이렇게 시도 자치단체에서 도시농업 관련 행사가 있다고 저희가 행사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관기관, 농민사관학교나 아니면은 대구 도시농업 포럼 같은 이런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이런 사업하는데 저희가 수행하는데 도시농업 관리사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파견 요청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난 후에 도시농업 관리사 과정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해서 SNS로 공지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봉사 사업이기 때문에 봉사기 때문에 교통비 이외에는 따로 이렇게 금전적인 보상이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에는요, 이렇게 우리 도시농업 관리사 선생님들과 함께 대구시에 우리 동네 작은 정원 조성 사업을 참여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 8개의 동네 정원을 꾸몄는데요.
그 쓰레기가 계속 버려지는 곳, 이런 곳을 간단하게 정원으로 꾸며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도시농업을 지금 저희가 실천한 것인데요. 이 사업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행을 하고, 왼쪽에 주차금지 이렇게 아주 노후화된 지역들이에요. 이런 지역에 이쁜 저희가 정원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마련해주면서 사진도 같이 찍고 하는 이런 게릴라 가드닝 지원 사업을 수행을 하였고요. 2021년도 작년에 이제 대구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산시에서도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파견되어 가서 경산시 자원봉사센터 이제 그 선생님들과 함께 시범 사업으로 그 경산시에 있는 그 가로 화단이죠. 가로 화단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관리사의 봉사 이제 지원 사업 중에서 대구시 그리고 사단법인 대구도시농업 포럼과 함께 대구꽃 박람회에서 도시농업 홍보관 행사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대구꽃 박람회가 4일 동안 이제 열렸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에 저희 도시농업 관리사 선생님들이 가셔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대구에서 하는 페스티벌 중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열리지 못했다가 원래 다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치맥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코로나 전에는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올 만큼 조금 대구에서는 유명한 행사예요. 여기에 낮에부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밤까지 우리 도시농업 관리사 선생님들이 가셔서 대구 도시농업 박람회 홍보도 하시고 같이 모종을 심어서 나누는 도시농업을 홍보하는 행사를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봉사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과 함께 정규는 아니지만 비정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도 저희가 이제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도시농업관리사를 조금 파견해 주세요라고 뭐 대구광역시나 경상북도시 군 같은 데서 요구를 할 때에 저희 선생님들을 파견해 주는 사업을 하고요. 또 저희 대학 내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저희가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이나 생활농업 전문가 과정, 또 학교 텃밭, 복지원예사 과정 등에 맞는 분야의 강사 선생님이 필요할 때 여기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을 관련 강사 선생님도 모시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화초 돌봄 사업이나 수목원의 치유 가드닝 사업처럼 기관에서 산림청이나 아니면 대구시청이나 이렇게 기관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기관 사업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관리사의 이제 비정규 일자리 지원 사업 중에요. 대구시에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반려식물 치료센터 운영하고요.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여기 아마 수업 듣고 계신 선생님이실 건데요. 서신규 회장님 선생님이 가셔서 도시농업에 대한 생방송으로 지역 방송이지만 KBS 방송에 나가서 생방송으로 홍보하는 이런 사업을 같이 수행을 하였고요. 찾아가는 도시농업학교라 그래서 지역 경로당을 찾아가서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의 경로장이나 어르신들 많은 곳에 가서 도시농업 관리사 선생님들이 작은 텃밭, 그러니까 상추 같은 거를 심을 수 있는 작은 텃밭, 미니 텃밭을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화초 돌봄 서비스입니다. 도시농업을 홍보하고요. 저희가 해본 결과 굉장히 그 일반 사람들도 식물, 요즘 반려식물이라고 하죠. 반려식물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식물을 키우는 데 대한 지식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아파트 또는 도서관 또는 주민자치단체 이런 데에서 신청을 하면
도시농업관리사로 구성이 된 강사 선생님이 3분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주 강사 선생님 1명과 보조 강사 선생님 2명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파견이 되어서 그 아파트 같은 데에서 식물을 기르는데 분갈이 같은 것들을 굉장히 하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분갈이 활동을 직접 지원하면서 그리고 도시농업도 홍보하고 또 앞으로 식물을 어떻게 가꾸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올해도 2022년도 또 계속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도 같이 수행을 하였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기관을 수료한 그 선생님들께서 한 25분 정도가 참여를 하였고요. 한 8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2022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텃밭 활동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대구 지금 도시농업 박람회 장으로 앞으로 쓰이게 될 대구 농업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 일반 이제 시민들이 텃밭 활동을 하는데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텃밭에 대한 것에. 그래서 사단법인 대구 도시농업 포럼이 이 사업에 주관을 하게 되었고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선생님들을 같이 파견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반 일반인들이 그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제 인식도 높이면서 재배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잘 같이 해볼 수 있게 저희 선생님들이 파견이 되어 가서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아마 저는 이제 도시농업 포럼 회장님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약 한 1,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농업관리사의 비정규 일자리 지원이지만 도시농업관리사를 이제 배출한 대구 가톨릭대학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농업에 관련된 강사를 파견하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 내에 그런 선생님들이 강사로 활동하는 사업을 이제 저희가 기회를 드리는 거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치유 가드닝 프로그램에 이제 선생님들을 주강사 또는 보조 강사로 같이 활동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21년도에는 대구시 사업으로요. 지역 고령자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가등 조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2020년 2년이에요. 올해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화초 돌봄 서비스를 했을 때 지역민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찾아가는 화초 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의 수행 기관을 공모한다고요. 공모를 냈고 저희 기관이 응모를 하였습니다. 신청 수를 갖추어서 응모를 하였고 그 결과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열심히 아파트들을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2022년 찾아가는 화초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대구광역시와 대구가톨릭대학교가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그 사업을 통해서는 지금 현재 약 한 25명의 도시농업 관리사가 활동할 예정이고 그 선생님들의 강사료로 1,500만 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지금 이제 모으고 있어요. 곧 마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 조금 날씨가 선선해지면 저희가 선생님들이 직접 가셔서 작년에 수행했던 것처럼 분갈이를 도와드리고 도시농업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저희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요. 이런 선생님들이 그런 현장에 갔을 때 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관리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요. 저희 도시농업관리사를 가진 선생님이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생활농업 전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들 한번 같이 보시면은 트렌드를 굉장히 반영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식물 그리고 코딩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 식물 재배라고 해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이용한 간단한 코딩을 저희가 실습을 해보고 또 선생님들이 파견되었을 때 수업 자료로 충분히 쓸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환경과 식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2020년, 2021년에 수행된 것들인데 업사이클링 식물 재배라 그래서 뭐 왼쪽에 보시는 게 말린 커피 가루예요.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커피 가루를 활용해서 같이 저희가 업사이클링 하는데 이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깨진 화분 같은 것들을 이중으로 이렇게 이쁘게 장식을 하는데 활용한다던가 해서 업사이클링을 식물을 통해서 한번 실천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구성을 하였고요. 올해에는 탄소 중립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탄소 중립을 위한 식물의 기능을 부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트렌드를 반영한 조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또한 선생님들, 도시농업관리사를 취득하시는 선생님들 개별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강의 능력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별 제안서를 작성하고 또 같이 발표하는 기회를 반드시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발표에 대한 것들이 좀 자신감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것은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 도시농업 관리사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강의하는 강사진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박사 수료 이상이거나 아니면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관련 학회에 지금 도시농업에 관한 것들을 발표를 계속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민간 자격이지만 관련 자격을 취득하신다던가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선생님이라도 저희가 하나의 과정이 끝나면 우리 교육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교육 만족도 조사할 때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 학습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하지만 저희는 강사 개인별의 교육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 강사분이 10분이 투입이 되었으면 그 투입된 강사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교육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그거를 이제 강사 선생님들께 피드백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강사 선생님들께서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강의를 준비하실 때는 더 열심히 또 준비를 하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강사진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건 실예인데요. 오늘 선생님들이 학교 텃밭 때문에 이제 다 모였으니까 학교 텃밭에서 조금 거둔 확대된 것을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텃밭이 한 번으로 끝나는 학교도 있지만 한 번 해본 학교들이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학교 텃밭의 좋은 점들을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대구의 A중학교는 2020년 하반기에 농정원 사업,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는 사업으로 학교 텃밭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2021년 상반기에는요,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상반기에는 학교 예산으로 텃밭을 운영하였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다시 또 농정원 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B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원 사업으로 학교 텃밭을 운영하지 못할 때에는 시군에서 구청에 사업을 공모해서 이건 이제 교사 선생님이 또 노력을 하신 거죠. 구청 사업을 공모해서 그것을 통해서 학교 텃밭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 B중학교 사례도 보셨고요. 또 C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경북에 있는 중학교인데 이거는 운동장을 이제 하나로 공유하면서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중학교 한켠에서 저희가 농정원 사업으로 학교 텃밭을 운영을 하다 보니 반대쪽에 있는 고등학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고등학교에서도 고등학교 자체 예산을 이용해서 플랜트 텃밭을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공간 내에서도 확대되는 것을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도시농업 관리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뭐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수업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도시농업 관리사 선생님들이 오는 수업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사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사 선생님 몇 분과 그리고 그 학교의 교감 선생님께서 다음에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 과정을 수강하러 오셨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또 고등학교 한 곳에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이제 한 8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선생님들 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도시농업 관리사 과정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저희 기관에서 이제 MOU를 맺고 파견을 나가서 도시농업 관리사 과정을 운영해서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일반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교사 한 분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 분들의 말씀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교사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도시농업을 경험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그 학교가 아니고 그 공립학교들은 다른 학교로 이렇게 이제 순환 근무를 하시잖아요. 순환 근무를 해서 다음 학교로 가셔도 거기에서도 텃밭을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게 굉장히 도시농업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당 교사의 인식 변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했는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내용이 많아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한 분의 노력은 아니에요. 선생님, 도시농업 관리사 선생님들도 노력을 하고 기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시농업 관리사 선생님 한 분 한 분은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강의 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게 뭐 그 수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지만 도시농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강화를 하시고 또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기관은 지금 양질의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밤새워가면서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고 시청에, 도청에, 산림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힘듦이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 일자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지금은 비정규적으로 단기간에 얼마를 이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지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도시농업 관리사의 양질의 일자리들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선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했는 교사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또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교사 선생님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하게 되고 또 다른 학교에 가서 다시 또 도시농업을 확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선순환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도시농업이 더 많이 발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리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다들 노력하고 계시지만 저희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진행해 주신 대구 가톨릭대학교 김미진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기관에서도 관리사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개인 메시지로 이름 변경을 부탁드렸는데요. 개인 메시지 받으신 분들은 이름을 지금 바로 변경을 해주시거나 사무국
1855-1411로 꼭 연락을 주셔야지 출석 체크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개인 메시지로 이름 변경 부탁을 드렸는데요. 개인 메시지 받으신 분들은 이름을 바로 지금 변경을 해주시거나 사무국으로 꼭 연락을 주셔야 출석 체크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SNY 도농 나눔 공동체 김정란님, 울산도시 농업 네트워크 차경옥님, 도시농업포럼 충남 예산지회 이경주 정명옥님, 도시농업포럼 서울지회 조영관 이미자 김혜경님,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김성겸님,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선봉수님, 지금 호명되신 분들은 참여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 강의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도 강의에 출석하셨다면 출석 인정해드릴 테니까요. 운영사무국 1855-1411로 출석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사무국 전화번호는 지금 채팅창에 바로 다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교육을 들으시면서 분명히 궁금하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요. 이 현장에서 뵙고 말씀을 나누었다면 답변이 좀 실시간으로 가능했겠지만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특성상 이 모든 분들의 질문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응해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정원 사업 담당자 이메일 주소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메일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 다시 한번 좀 띄워드릴게요. 네, 아래쪽에 보이시죠? 네,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교육에서 사용된 자료들은 저희가 오늘 오전에 메일로 송부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혹시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다면요.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교육 영상은 녹화본으로 저희가 유튜브에 모두가 농부 채널 아시죠?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다시 구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에 모두가 도시농부 채널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초상권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28일까지만 제공이 되니까요. 기간 숙지해 주시고요. 각 교육기관에서는 오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도시농업관리사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이 영상들을 통해서 자체 교육을 좀 실시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저희 측으로 다음 주 목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강교육을 비롯해서 최종적으로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관리사분들은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꼭 숙지해 주시고요. 각 교육기관 담당자분들께서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제공되는 일부 공개 영상의 경우는 저희가 송부해드리는 URL 주소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이메일로 다시 기재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만 좀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줌으로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 곳에 좀 모여주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학교 텃밭 화이팅을 외치면서 소나트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텃밭을 외치면요. 학교 텃밭 이렇게 외치면 화면을 보시고 화이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카메라 끄고 계신 분들 계시죠? 지금 화면 보시면서 아름답고 멋진 얼굴이 화면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 각도를 좀 조절을 해주시고요.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네, 제가 학교 텃밭 하면 화이팅 하고 화면에 소나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카메라 끄고 계신 분들은 잠시 켜주시고요. 아름답고 멋진 얼굴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를 좀 조정하는 시간을 한 30초 정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조정해 주세요. 네, 마이크는 음소거, 카메라는 잘 나오도록 조정해 주시고요. 자, 제가 학교 텃밭 하면 화면을 보고 화이팅!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지금 화면에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자, 한번 연습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학교 텃밭 화이팅!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 연습입니다, 여러분. 자, 학교 텃밭 파이팅! 자, 이렇게 환한 웃음을 가지고 촬영에 임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 정말 기념 촬영 이제 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시고, 자, 학교 텃밭 파이팅! 네, 자, 촬영 잘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촬영까지 잘 협조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이것으로 2022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 파견 도시농업관리사 온라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의 멋진 활동을 제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